풋풋한 10대이지만 프랑스를 100년 전쟁에서 구해낸 용감한 소녀 잔다르크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잔다르크처럼 한국에도 꽃다운 10대에 나라를 위해 만세운동을 벌이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어리지만 어리지 않았고 그 모진 고문에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며 자신의 생명을 불꽃처럼 불살랐던 그녀. 유관순은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유중건과 이소재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관순의 아버지는 교육활동에 힘쓰던 계몽운동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 1911년 가진 재산을 모두 털어 흥호학교를 세우고 인재 양성에 힘썼는데 유관순은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요. 유관순은 선교사의 소개로 14살이 되던 해인 1916년에 서울에 있는 사립여자 학교인 이화학당에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성격이 밝고 씩씩했던 그녀를 따르는 친구들도 점점 많아졌지요. 식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 본인이 대신 굶기도 할 정도로 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여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지요. 그런 그녀에게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진 애국부인전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구들에게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되겠다고 말했지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도 이화학당의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교장 룰루프라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창가를 말렸지만 학생들은 학당의 담을 넘어 참가했지요. 만세 시위가 여러 날 계속되면서 확산되자 조선총독부는 3월 10일에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유관순이 다니던 이화학당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은 사촌언니 유해도와 함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고 마을의 지도자인 조인원 등과 함께 아우네 장날에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안 아우네 만세운동입니다. 서울에서는 양력 3월 1일에 만세를 불렀으니 천안에서는 음력 3월 1일에 만세를 부르자 하여 아우네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을 결정하지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에 참여를 독려했고 밤에는 열심히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4월 1일 그녀는 아우네 장터에서 나라를 되찾아 독립을 이루자는 내용의 연설을 한 뒤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헌병과 경찰들은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 군중을 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는 헌병의 총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그녀도 주동자로 붙잡혀 공주 검사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만 16세였습니다. 1919년 5월 9일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을 구형받습니다. 이는 재판을 받았던 당시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유관순은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간 이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라며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이에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이라는 준형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에 따른 정상적인 형량은 아니었고 이에 유관순 지인들의 도움으로 항소하여 복심법원에서 3년형으로 줄어들게 되었지요. 하지만 관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포기합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로 보내져 복역을 하게 되지요. 서대문 형무소 8호방에 수감된 간수는 좁디 좁은 방에서 무려 35명과 생활하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이 퉁퉁 붓기 때문에 온종일 방을 돌며 걸었지요. 1920년 2월 유관순은 함께 복역하던 이신의,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3.1운동 1주년을 기념하며 옥중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감옥에서 만세운동을 계획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배식을 담당하던 죄수 한 명이 계획이 적힌 쪽지를 다른 감방들에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1920년 3월 1일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과 다른 죄수들까지 합세하여 3,000여 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외치는 함성에 형무소 주위로 인파가 몰려들어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 유관순은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은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치료하지 못한 채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경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고 말지요.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서대문 형무소는 유관순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참혹한 고문의 흔적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참 동안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형무소에서 받은 고문은 무려 9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을 몰래 화장시키기 위해 석유통에 넣어두었으나 이를 알게 된 이화학당의 교장과 선교사 등이 일제의 부당한 행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항의해 겨우 시신을 돌려받았지요. 유관순은 서울의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일제가 그곳을 군사기지로 만드느라 묘를 옮기던 중에 시신이 사라져 현재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그녀의 묘는 시신이 없는 초음묘입니다. 고문을 당하다 죽었는지 고문 후유증으로 죽은 것인지 따로 죽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나 최근 밝혀진 것 중 유관순은 옥사가 아니라 일본 헌병들에게 장사를 당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장살이란 사형 방법 중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하지요. 사형 중에서 잔인한 정도로 따졌을 때 능지처참 다음으로 잔인한 방법이라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거나 원한이 깊은 적에게만 이 형벌을 집행합니다. 또한 서대문 형무소 측이 시신을 반환하기 이전에 7토막을 냈었다는 말도 있었으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62년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 단장이 추서되었고 2019년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추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허나 유관순이 자신이 한 업적에 대비해 너무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훌륭한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3.1운동 당시와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가 해방 이후 누군가의 적극적인 발굴에 의해 순국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46년 이화여중고 신봉조가 이화학당 출신의 박인덕에게 이화학당 출신 중 국가와 민족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박인덕이 3.1운동 때 순국한 유관순을 제안하면서 유관순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대략 7,500여 명이었는데 그 열사들의 희생이 너무 유관순 열사의 상징성을 강조하느라 조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상징성을 강조하느라 다른 이들이 조명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과 역사 시간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과연 우리는 그 모진 고문을 견디며 나의 신념을 바꾸지 않고 일본에 대항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아마 손톱 하나 뽑히기도 전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녀의 짧은 인생은 그 이후 역사에서 평가되어 더 길고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흘린 그들의 피와 눈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5만원권에 들어갈 여성인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으나 결국 심사임당이 5만원권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이유는 얼굴이 퉁퉁 붓고 수심이 가득 찬 얼굴이라 고문받기 전 사진을 찾기 힘들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유관순 외에도 김구 선생이 들어갈 10만원권은 아예 발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지요. 보시는 사진은 페이스앱이 유관순 열사의 미소를 구현한 사진입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꼰이었습니다.